기경 밀착형 시사라디오 이바구 스튜디오. (4월 8일) 수요일 이바구 스튜디오. 오늘의 부산 경남 주요 소식 먼저 살펴봅니다. 천안의 코로나19 104번 확진자가 발열 등 의심 증상이 나타난 이후 부산 지역을 방문한 것으로 드러나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시에 따르면 이 환자는 주민등록 주소지는 부산으로 돼 있지만 실제 거주는 주로 경기도 용인에서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다만 이 여성이 증상이 나타난 이후 부산의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한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부산지방경찰청에 GPS 추적을 의뢰했습니다. 또 접촉자로 파악된 21명을 자가격리 조치했습니다. 부산연구원의 조사 결과 부산의 대학을 졸업한 청년 4명 중 3명은 첫 직장은 부산에서 잡지만 이후 더 좋은 일자리를 찾아 부산을 빠져나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부산 소재 대학자가 부산 내에서 취업했을 때 첫 월급이 다른 지역 평균보다 16만 2천 원가량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보고서에 따르면 부산 청년들의 유출을 막기 위해선 전반적인 임금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경남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외국인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남성은 거제에 거주하는 뉴질랜드 국적의 외국인으로 지난달 남미와 미국을 방문한 뒤 같은 달 28일 입국해 자가격리 중이었습니다. 이 남성의 한국인 배우자와 장모 등 접촉자 2명은 음성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옥철 경남도 의원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없고 양형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며 이 의원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한편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네, 조금씩 지치기 쉬운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퇴근길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이바구 스튜디오 문을 열었습니다. 자, 오늘도 샵 1057번 문자 활짝 열어두고요.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시사 퀴즈 문제 바로 나갑니다. 여러분들 요즘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 잘 하고 계신가요?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요구되고 있는 요즘 제주에서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제주시 서귀포의 이 꽃밭이 통째로 파쇄가 됐다고 하는데요. 올해 상춘객들의 방문을 막기 위해서 축제를 취소하기도 했지만 소용이 없자 고육지책으로 주민들과 서귀포시가 이 꽃밭을 트랙터로 갈아엎었다고 합니다. 오죽했으면 이렇게까지 했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창녕에서도 이 꽃의 축제가 취소되기도 했죠. 이 꽃은 노란색으로 종자는 기름으로 사용되기도 하는데요. 이 꽃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민들레, 2번 유채꽃, 3번 해바라기. 정답 아시는 분들 샵 1057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오늘도 정답 올려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립니다. 20년 직화 로스팅의 전통 휴고커피에서 원두와 더치커피, 오븐에 구워 더욱 맛있는 옥구닭에서 치킨 상품권, 통영 가면 여기 꼭 가야지 통영 어드벤처타워에서 이용권, 몸엔 착 입엔 찹찹 현풍 닭칼국수에서 식사권, 신나는 날 신나는 치킨 신드롬에서 치킨 상품권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요구되고 있는 요즘 제주에서는 안타까운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제주시 서귀포의 이 꽃밭이 통째로 파쇄가 됐다고 하는데요. 올해 상춘객들의 방문을 막기 위해서 축제를 취소하기로 했지만 소용이 없자 고육지책으로 주민들과 서귀포시가 이 꽃밭을 아예 트랙터로 갈아엎었다고 합니다. 네,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창녕에서도 이 꽃의 축제가 취소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꽃은 노란색으로 종자는 기름으로도 사용이 되지요. 이 꽃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민들레, 2번 유채꽃,
3번 해바라기. 네, 정답 아시는 분들 샵 1057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봄을 좀 즐기고 싶은 마음 누구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최근에 또 유흥업소 집단 감염 사례도 있었고요. 아직까지는 좀 사회적 거리두기가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얼마나 잘 실천을 하고 계실까요? 여러분들의 다양한 이야기도 함께 담아서 샵 1057번으로 시사퀴즈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문자 기다리면서 잠시 전하는 말씀 듣겠습니다. 내 가족이, 내 친구가 소중하다면 봄철 내 차도 소중히 지켜야겠죠? 브레이크 사용이 잦았던 겨울을 보낸 만큼 브레이크 점검은 필수. 겨울철엔 히터와 열선 시트를 많이 사용한 만큼 배터리 점검도 해주세요. 미끄러짐을 방지하기 위한 겨울용 타이어를 사용한 분들은 계절에 맞는 타이어로 꼭 교체하셔야 합니다. 주기적인 공기압 체크도 잊지 마세요. 완벽한 드라이브를 위한 봄철 차량 관리법 꼭 지켜주세요. 이 캠페인은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에 앞장서는 넥센 타이어와 함께합니다. 네, 이바구 스튜디오 1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6시 11분 30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어떤지 교통정보센터로 가보겠습니다. 노전 리포터. 네, 수요일 퇴근길입니다. 네. 오늘도 여전히 상습 제정체 구간들로 이동량이 많습니다. 특히 동서고가도로가 지나기가 어려운데요. 도심 방향으로 낙동대교 이전부터 항영나들목까지 전 구간 밀려서고 있고요. 반대 시외곽 쪽으로는 진양나들목에서 주례나들목 구간 속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도시고속도로 번영로 따라서는 도심 쪽으로 석대나들목에서 옛 반여요금소 가는 길 지체되고 있는데요. 반대 시외곽 쪽으로 문현터널 이전부터 광안터널 구간 도로 가득 밀려가고 있습니다. 또 관문대로 신덕삼거리 일대로 교통량이 많은 모습이고요. 이후로는 삼락에서 백양터널 가는 길 비교적 원활하게 지나고 있는데요. 백양대로 따라서는 당감 일치안센터에서 진양사거리 방향으로 정체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진구 중앙대로는 현재 범내골 교차로에서 서면교차로 구간 신호 대기줄 길어져 있고요. 마지오는 양정교차로에서 삼정교차로 구간 이동량이 많습니다. 또 수영로는 대연사거리에서 용소산거리 구간 지체되고 있는데요. 연수로도 망미교차로에서 수영교차로 가는 길 역시 속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안전운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네, 노주현 리포터 고맙습니다. 오늘도 상습 정체 구간으로는 지체가 많이 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마음의 여유 갖고 조심 운전, 안전 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정보 전해드렸습니다. 훅 들어간 뉴스. 오늘도 전국 곳곳에서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발생을 하기도 하고 또 완치해서 퇴원하는 환자들도 보고가 됐습니다. 하지만 자세한 환자들의 증상이라든지 치료 과정 등은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알기는 어려운데요. 그래서 오늘 훅 들어간 뉴스 이 시간을 통해서 부산의 47번 확진자였던 부산대 박현 교수 전화로 연결해서 이것저것 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김희정 교수님. 예,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확진 판정 받으신 이후에도 꽤 시간이 흐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확진 판정 받으셨다는 얘기를 듣고도 한번 전화 인터뷰를 좀 시도를 했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몸 컨디션이 그렇게 많이 회복이 되지 않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좀 어떠신가요? 오늘로 퇴원한 지 5주째 됐는데 네. 체력은 간염 이전 대비해서 한 50% 회복됐고요. 예. 지금도 조금 오래 걸으면 숨이 차서 힘든데 한 2주 전에는 3분 정도 걸을 수 있었는데 예. 지금은 한 10분 넘게 걸을 수 있습니다. 아직도 많이 힘드신 상태네요. 예. 그렇다면 지금 건강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아직 예전처럼 운동은 하지 못하고요. 예. 스트레칭은 이제 조금씩 할 수 있는데 2주 전에는 스트레칭 한 동작도 한 세트 하기 힘들었는데 요즘은 스트레칭은 좀 문제없이 하고 있고요. 예. 네, 좀 집에서 계속 쉬면서 그리고 폐를 갖다가 좋게 하기 위해서 큰 호흡을 쉬는 운동을 하면 좋다더라고요. 네. 그래서 큰 호흡 쉬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확진 판정을 받으셨습니다만 그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다고 들었습니다. 처음에 검사 받기 위해서 병원을 찾으셨을 때 정신을 잃을 정도였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치료 기간 내내 어떤 증상들이 주로 나타나던가요?
네, 사람마다 증상이 모두 다르다는데 초기 네. 증상은 모두가 아주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초기에는 이 정도 기침 3번 정도 한 것밖에 없었고요. 네. 그게 사라졌었고요. 그리고 3일 이후에 갑자기 새벽에 저는 호흡 곤란이 왔습니다. 그래갖고 1337 전화를 걸었는데 전화가 너무 계속 통화 중이라 가지고 동네 보건소에 전화 걸었고요. 네. 보건소하고 3번 차례 통화하고 난 뒤에 이제 대동병원으로 가라고 해서 대동병원에 가서 기다리는 중에 실신해가지고 땅바닥에 머리 부딪히면서 머리에 피가 났고요. 아유, 큰일 날 뻔하셨네요. 예. 그래갖고 임시 격리 장소로 옮겨져가지고 거기서 좀 쉬다가 머리 치료를 받고 그 다음에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받고 집에 돌아와서 자가격리하고 있다가 24시간 이후에 양성 판정 갖다가 받았습니다. 예, 아유, 굉장히 말로만 이렇게 들어도 힘든 과정을 거치셨구나라는 느낌이 오는데 그렇다면 치료는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이렇게 치료가 진행이 되던가요? 네, 사람마다 증상이 달라서 치료 방법도 다르고 같은 약을 써도 또 부작용은 다르다고 그러는데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입원하자마자 산소 공급을 받았고요. 예, 조금 있다가 CT 등 다양한 검사를 받은 뒤에 산소 공급을 계속 9일간 받고 수액 공급을 받고 입원하는 날 바로 약을 복용했습니다. 예. 완치 판정 이후에 교수님께서 그 의료진들에게 감사 인사 전하기도 하셨잖아요. 사실 이 부분은 네. 뭐 코로나19 확진 판정 받은 모든 환자들이 대부분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것이요, 교수님. 이렇게 확진 판정을 받고 난 이후 그리고 이제 완치 판정까지 받으셨는데 교수님의 삶이 좀 어떻게 달라졌다고 느껴지시는지 어떠신가요? 역설적이겠지만은 예. 가장 힘든 순간에 저는 인생이 행복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아, 예. 예, 부산 고신대학교 보건병원에 이진용 교수님, 박아름, 김다솜, 김동현, 김경은, 천자연 간호사님하고 초반에 몸이 힘들어서 미처 이 상황 물어보지 못한 의료진 분들 네. 감사드리고요. 그분들의 그 간호를 받으면서 인생이 참 행복하다는 걸 느꼈고요. 그 상황에서. 네. 그리고 이제 지금 후유증이 있어서 장기적으로 단기적인 후유증이 어떻게 있는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아직 자료가 없더라고요. 아무래도 예. 또 바이러스가 신종 바이러스다 보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일부 폐손상이 회복이 가능한지 아니면 회복 안 돼서 이렇게 사야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것보다는 남은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됐습니다. 교수님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요. 그런 긍정적인 힘이 지금까지 이렇게 좀 버텨낼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지금 보면 뉴스를 통해서 계속 나오는 얘기들 중에 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았다가 다시 또 양성 판정을 받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뭐 이런 얘기들 들을 때 혹시라도 나도 또다시 이렇게 양성 판정을 받게 되지는 않을까 뭐 이런 불안감은 전혀 없으신가요? 네, 저도 있고요. 예. 저도 뉴스를 계속 따랐는데 2월에 서울에 한 분, 3월 10일에 예천에 한 분, 대구에 또 오시고요. 27일에 울산 20대 분 한 분, 예. 28일에 김포에 가족 3분이 오시고요. 4월 이번 달에는